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번 PYSR 논문 리뷰에서 진행할 논문은 다음에 LLM4TS Two-Stage Fine-Tuning for Time Series Forecasting with Pre-trained LLMs 논문입니다. 그럼 해당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에서는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후에 다음으로 백그라운드에서는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필요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법론, 실험, 컨클루션 순으로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버뷰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다음에 LLM4TS라는 모델은 먼저 NLP 분야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에 이용하고자 하는 모델입니다. 이때 LLM의 인풋으로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포함하면서 패칭 및 채널 인디펜던스를 통하여서 LLM의 인풋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특성을 LLM에 얼라인시키기 위하여 다음에 두 가지 파인튜닝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슈퍼바이스드 파인튜닝 과정과 그 다음으로 다운스트림 파인튜닝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LLM의 파라미터를 모두 학습하는 과정을 피하기 위하여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튜닝 기법인 로라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튜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란 어떤 태스크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은 과거 및 현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미래의 일정 기간이나 특정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 저장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결국 이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인풋으로는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그리고 known future inputs, 그리고 static metadata, 그리고 discrete forecasting horizon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는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 과거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이 known future input이란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과거 및 미래 시점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양열 발전량을 예측하고자 할 때 일기예보와 같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과거 및 미래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아웃풋 도출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타틱 메타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고 고정된 데이터로 방금과 같이 태양열 발전을 예로 들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설비의 이름, 그리고 측정 단위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대부분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값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하고 나오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룩백 윈도우와 포캐스팅 호라이즌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먼저 룩백 윈도우는 현재 시점이 t라면 어느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이 해당 예시에서는 이 t-k에서 t까지, 즉 k 플러스 1만큼의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모델의 인풋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풋을 어떠한 포캐스팅 모델 이 F에 넣어서 이 아웃풋을 내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길이의 아웃풋을 내는지 조절하는 포캐스팅 호라이즌은 해당 수식에서는 이렇게 타우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델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은 후에 t 플러스 1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예측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해당 예시에서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t-k에서 t 크기만큼의 룩백 윈도우가 모델의 인풋으로서 들어가서 이 t 플러스 1에서 t 플러스 타우 시점까지의 값을 예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데, 먼저 이렇게 3개의 피처와 이 20개의 타임스텝을 가지는 데이터를 가정하고 이 룩백 윈도우 사이즈 k는 5,
그리고 이제 forecasting horizon 타우는 3으로 이제 가정한다면 저희는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t-k 플러스 1 시점에서 그리고 이 t 시점까지 총 이제 5시점의 데이터를 이 룩백 윈도우로서 이 forecasting 모델에 넣고 그리고 이제 forecasting horizon 타우 3만큼의 아웃풋을 이렇게 뽑아낸 후에 이 real value와 그리고 이제 이 predicted value와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렇게 하나씩 타임 스텝을 밀어가면서 데이터를 똑같이 구성하여서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당 과정을 잘 표현해주는 GIF 파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 해당 파일은 이 다음에 출처에서 이제 가져온 파일입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이러한 윈도우만큼의 데이터가 이 어떠한 모델의 인풋으로서 들어가면 다음에 이제 폴캐스팅 호라이즌 크기만큼의 이 주황색 부분이 이제 아웃풋으로서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 윈도우는 이 지속적으로 스트라이드만큼 움직이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LLM4 TS 모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NLP 분야에서 메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즉 LLM이 대량의 코퍼스를 통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진행함으로써 얻어지는 내재적인 리프레젠테이션 카파시티를 타임 시리즈 도메인의 폴캐스팅에 이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즉 PLM이 어떻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용하여 파인 튜닝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PLM에 어떤 형태의 인풋으로 넣어야 하며 PLM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들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이었던 PLM에 어떻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용하여 파인 튜닝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해당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러한 파인 튜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인드 된 GPT-2를 백본 모델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프리트레인드 되었다는 것은 프롬 스크래치부터 학습하는 것이 아닌 즉 이제 처음부터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닌 이미 대량의 코퍼스를 통하여 어느 정도 리프레젠테이션이 학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 즉 이제 특징을 베이스로 하여서 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사실 여기서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코퍼스를 통해서 학습된 것이기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이에 어느 정도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얻어진 특징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데이터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PLM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인튜닝 과정이 필요하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 파인튜닝 과정을 2스테이지로 나눔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인튜닝의 두 단계의 인풋은 동일하지만 두 단계 간 구성 요소가 공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스테이지 파인튜닝 방법론 중에서 먼저 슈퍼바이스드 파인튜닝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대량의 코퍼스를 통하여 프리트레이닝 되었지만 사실 이때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된 코퍼스 데이터, 즉 내추럴 랭귀지와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간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PLM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특성을 얼라인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슈퍼바이스드 파인튜닝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과정은 GPT의 프리트레이닝 단계와 동일하게 오토 리그레시브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하게 되는데 다음의 피규어에서 이 다음처럼 이러한 인풋들이 들어오면은 이 인풋의 아웃풋으로서는 이 다음 값을 예측하게 되는 이러한 식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운스트림 파인 튜닝 과정입니다. 이전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과정을 통하여 PLN과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잘 얼라인 되었다면 이제는 백본 모델의 웨이트를 포캐스팅이라는 특정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운스트림 파인 튜닝을 진행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연구에서는 이 파이널 MLP 레이어만을 학습시키는 리니어 프로빙과 즉 이제 이 해당 부분만을 학습시키는 이 리니어 프로빙과 이제 풀 파인 튜닝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PLM의 로버스트하고 지배적인 임베디드 놀리지가 있는 경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모델을 완전하게 파인 튜닝하면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리니어 프로빙과 풀 파인 튜닝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전체 에포크 중에 반은 리니어 프로빙만을 수행하고 있고 이후에는 이제 풀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PLM에 어떤 형태의 인풋으로 넣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문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보통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에서는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RevIN이라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RevIN은 2022년에 제시된 방법으로 인풋 단계에서 배치 스페시픽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후에 최종 아웃풋 단계에서는 인풋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구한 통계량을 바탕으로 디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폴캐스팅 태스크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과정에서 RevIN을 사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기에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간단한 스탠다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LLM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고자 패칭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에 디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제 RevIN은 노멀라이제이션 및 디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케일과 시프트를 조정하기 위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대해서는 누적되어서 더해지거나 곱해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 저희 연구실을 졸업하신 선배님이 이 RevIN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만든 이제 영상이 있으므로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또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자 하면 이제 다음에 제가 작성한 다음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패칭과 채널 인디펜던스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모델에서는 채널 인디펜던스와 패칭을 통하여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토큰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널 인디펜던스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여러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로 나눈 후에 단일 모델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기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던 채널 믹싱 모델은 채널 간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이 채널 인디펜던스는 채널 간 연산에서 발생하는 가중치를 공유함으로써 채널 간 상호작용을 간접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채널 믹싱은 제한된 데이터와 가적합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기에 최근에는 이 채널 인디펜던스가 크게 각광받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의 채널 믹싱과 채널 인디펜던스에 대하여 최근 저희 연구실의 한승원 연구원이 세미나에 발표한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채널 인디펜던스를 채택함으로써 인풋을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로 사용하여 패치 단계에서는 이 피처를 고려하지 않고 즉 이제 채널을 고려하지 않고 인접한 타임스탬만을 단일 패치 베이스의 토큰으로 그룹화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패칭을 함으로써 로컬 인포메이션을 반영할 수 있으며 리소스 인텐시브 LLM의 중요한 타임 스페이스 측면에서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가지 인코딩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큰 인코딩에서는 러너블한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여 인풋 토큰을 고차원 공간에 매핑합니다. 이때 패치드된 타임 시리즈 데이터 토큰은 스칼라 데이터가 아닌 벡터 형태이기 때문에 원디 컨볼루션을 통하여 인코딩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에서는 러너블한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여 패치 위치를 매핑하는 형식을 통하여 인코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템포럴 인코딩인데 저희가 템포럴 인코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로우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아닌 패치드된 형태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의 패치에는 다양한 타임 스탬프가 포함되는 다양한 포인트들이 속해 있습니다. 또한 각 타임 스탬프는 이제 분, 시간, 요일, 날짜, 월과 같은 다양한 템포럴 어트리뷰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타임 인포메이션을 하나의 통합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이 초기 타임스탬프를 대표 타임스탬프로 지정하고 있고 2번 항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어트리뷰트에 대한 이제 러너블한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여 이제 고차원 공간에 매핑한 후 이를 합산하여 단일 템포럴 임베딩을 생성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LM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시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본 모델인 프리트레인드 GPT-2는 대량의 코퍼스를 통하여 학습되어 이미 어느 정도 내재적인 리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백본 모델이 가지는 내재적인 널리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파라미터, 특히 트랜스포머 블록 내의 멀티헤드 어텐션 및 피드포워드 레이어와 관련된 파라미터는 프리즈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측면에서의 이점 외에도 성능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들의 경우에는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을 통하여 일부를 선택적으로 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기법으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러너블하게 만듦으로써 기존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튜닝과 로우 랭크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모델이 가지는 내재적인 표현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방법인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즉 로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해당 모델에서는 기존 GPT-2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 중 1.5%만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전 과정에서 사용한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즉 로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버 파라미터라이즈드 모델은 로우 인트린식 디멘션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가정에 기반한 방법론입니다. 즉 랭크 디피션트 매트릭스에는 중복되거나 종속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더 낮은 차원의 매트릭스 연산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장표는 이 이성계 석사 과정의 발표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해당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러한 형태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가 존재할 때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는 D by D 차원의 매트릭스를 모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로라를 이용하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 해당 부분은 프리즈한 후 다음처럼 이제 이 정보를 이제 보존하고 이제 D보다는 훨씬 작은 차원인 M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D by M과 그리고 M by D의 매트릭스를 구성한 후에 이 둘의 매트릭스 곱으로 D by D 차원의 웨이트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학습 파라미터의 수를 이 D by D 그리고 즉 이제 D 제곱계에서 이 D by M 그리고 D by M by D 총 이렇게 이 MD계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아웃풋 레이어 단계입니다.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단계에서 아웃풋은 토큰의 순서로 오토 리그레시브한 아웃풋이 나와야 하므로 인풋과 동일한 형태의 패칭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형태 그대로를 유지함으로써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저희가 이 다운스트림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아웃풋 레이어는 패칭된 시계열 아웃풋을 일반 데이터, 즉 이제 패칭되지 않은 시계열 형식으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한 이후 이제 플래티닝을 수행한 후 그리고 리어레인징까지 해줌으로써 일반 시계열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두 단계 모두 아웃풋 레이어의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 직후 이제 드랍 아웃을 적용하게 되는 것으로 최종 아웃풋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해당 논문의 실험 설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롱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들을 이용하고 있고, 이 매트릭으로는 MSE와 MAE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험 설정으로는 모든 실험에서 일관된 비교를 위하여 다음 논문의 실험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해당 논문은 이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폴캐스팅 모델인 이 패치 TST를 제안한 논문으로 현재 폴캐스팅 태스크에서 소타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논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LM을 통해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을 진행했던 이전 연구인 GPT-4TS 모델의 구성에 따라 GPT-2의 12개의 레이어 중 처음 6개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반적인 경우와 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세팅을 이제 다음처럼 이제 나눠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스라인으로는 다음처럼 이 PLM 기반,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 그리고 MLP 기반의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Long-Term Forecasting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이 아직 어디에 억셉된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냥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되어 있어서 이 실험 장표가 조금은 보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 해당 부분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데이터셋에 대하여 프레딕션 랭스를 96, 192, 336, 그리고 720으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든 프레딕션 랭스에 걸쳐서는 단일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모델이 사용되고 있고, 각 프레딕션 랭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운스트림 파인 튜닝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 이 LLM4TS는 대부분 롱텀 포캐스팅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shot for Long-Term Forecasting 실험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대량의 코퍼스를 통하여 학습한 내재적인 논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shot 러닝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해당 부분을 이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이제 적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실험을 위하여 이제 전체 트레인 데이터셋이 사용되는 경우 퓨샷의 경우를 이제 실험하고 있고, 이때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는 일관된 비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LLM4TS와 GPT-4TS는 이 PLM에 내장된 논리지로 인하여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LLM4TS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밸리에이션 결과입니다. 백본 모델의 파라미터가 고정된 상태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 작업에서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PLM에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이 기본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부분에서는 오토레그레시브를 통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인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이후에 모델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능력을 평가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과정을 완료한 후에 마지막 아웃풋 MLP만을 학습하는 리니어 프로빙을 이용하여 해당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LLM4TS는 다른 타임 시리즈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모델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과 템포럴 인코딩 그리고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 이제 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장표입니다. 해당 구성 요소들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과를 분석하여 각 구성 요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해당 구성 요소들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평균 6.2%의 MSE를 감소시키며 퓨전 러닝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IMP란 이 해당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사용했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달성한 에버리지 임프루브먼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투 스테이지 파인 튜닝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PLM에 로버스트하고 지배적인 임베디드 논리지가 있는 경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모델을 완전하게 파인 튜닝하면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히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사이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존재하는 경우에 더욱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먼저 아웃풋 레이어만을 학습시키는 리니어 프로빙을 먼저 적용한 후에 풀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논문에서도 트레이닝 기간 초기 절반에서는 이 리니어 프로빙을 적용 후에 후반부에는 풀 파인 튜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스탠다드와 퓨전 러닝 케이스 모두에서 이제 모델의 성능 향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론에 비하여 이러한 리니어 프로빙 후에 이 풀 파인 튜닝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면은 퓨샷 케이스에서 더 이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퓨샷 시나리오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 말씀드린 후에 페이퍼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인드된 LLM을 사용하여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를 진행하는 프레임워크인 LLM4TS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방법론에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LLM의 인풋으로 만들고자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통합하면서 패칭과 채널 인디펜던스 기법을 사용하여 인풋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 스테이지 파인 튜닝 방법을 통하여 모델의 고유한 특징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데이터 양식에 대한 PLM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단계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특성에 맞게 LLM을 조정하기 위한 셀프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추기 위한 다운스트림 파인 튜닝 단계입니다. 이때 파인 튜닝 시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튜닝과 로라를 통합하여서 로버스트니스와 버사틸리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LLM4TS는 롱텀 포캐스팅 및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퓨전 러닝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 데이터의 가용성이 제한될 수 있는 실제 상황에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페이퍼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